1장 알고리즘의 첫걸음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1장 알고리즘의 첫걸음에 대해서는 알고리즘의 유래와 알고리즘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알고리즘의 종류들에 대해서, 예제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숫자들 중에서 제일 큰 수를 찾는 문제, 제일 큰 수를 찾는 방법,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에 대한 예제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제일 큰 숫자가 아니라 특정한 숫자, 여러 숫자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특정한 숫자를 찾는 그런 문제에 대한 알고리즘 예제, 그 다음에 동전의 거스름돈을 거스름돈을 만드는 거스름돈을 돌려주는 방법에 대한 알고리즘 예제, 그리고 저기 한붓 그리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제, 그리고 이제 게임 같은 거 할 때 우리 많이 해보죠. 미로 찾기, 길을 찾아 나가기가 힘든, 출구를 찾기 힘든 그런 미로를 만들어 놓고 그 미로의 출구를 찾는 이런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 그 다음에 여러 동전들 중에서 가짜 동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 가짜 동전이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 방법. 그리고 술단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단지에 독이 들어있대요. 이 독이 들어있는 술단지를 찾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알고리즘의 예제를 살펴봄으로써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배우는 것이 1장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알고리즘의 유래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 알고리즘이라는 말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9세기경에 페르시아 수학자의 이름 알콰리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해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푸는 방법, 어떤 문제를 푸는 단계, 절차를 알고리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알고리즘 중에서 최초의 알고리즘은 최대 공약수를 찾는 알고리즘. 이게 이제 알고리즘으로서 처음으로 이제 나온 예제라고 그래요. 이 최대 공약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48이라는 게 있고 36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이 숫자를 나눌 수 있고 이 숫자를 나눌 수 있는 숫자. 예를 들어서 뭐 6이라는 숫자가 6, 8이 48, 6, 6이 36, 두 숫자를 다 나눌 수 있죠. 12라는 숫자도 48을 나눌 수 있고 36을 나눌 수 있죠. 이렇게 양쪽에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공통의 약수 중에서 제일 큰 숫자, 이 경우에는 이제 12가 되겠죠. 자, 요걸 찾는 방법을 이제 찾으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정리한 것이 알고리즘의 시초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찾는, 해결하는 이 절차를 알고리즘이다.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자,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적인 차례차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적으로 표현한 절차를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춘천에서 서울로 간다. 그랬을 때 먼저 시외버스 터미널에 간다.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표를 끊는다. 버스를 탄다. 그리고 동서울 터미널에 내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의 단계 하나하나를 이렇게 차례대로 정리한 것. 이것을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알고리즘은 마치 우리가 요리법 있죠. 레시피.
어떤 요리를 할 때 요리법하고 좀 유사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요리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요리를 할 때 처음에 뭘 하고 그 다음에 뭘 하고 이런 식으로 요리법이 그 요리를 하는 단계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죠. 그래서 이 요리법은 요리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방법을 단계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요리법처럼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단계를 나열한 것, 이것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리법이 알고리즘하고 상당히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이 알고리즘이 컴퓨터 프로그램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가 처리할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해야 될 문장을 이렇게 차례대로 나열해 놓은 이 문장들의 순서적인 어떤 모임, 이것을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죠.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문제가 뭐 컴퓨터가 해결하기 위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사람이 어떤 뭐 일을 하기 위해서 해결하는 문제가 있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종류의 문제든지 이 문제를 해결 어떤 종류의 문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들의 모임, 이걸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데, 특별히 이제 이 컴퓨터 분야에서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가 해야 될 어떤 작업, 컴퓨터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 컴퓨터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절차를 나열하게 되면 이 컴퓨터가 해야 될 작업에 대한 알고리즘이 되겠죠. 이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하게 되면 그게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가 해야 될 어떤 작업,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그 프로그램이 해야 될 어떤 내용을 절차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알고리즘이 됩니다. 프로그램은 그 절차를 실제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해 놓은 것이 프로그램이고, 알고리즘은 실제 프로그래밍 언어로 그 절차를 표현할 필요는 없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이 알고리즘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나오면 그 알고리즘을 그냥 프로그래밍 언어로 그대로 옮겨 놓으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절차, 핵심이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어떤 문제 하나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걸 알고리즘이라고 그랬는데, 그 해결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러 가지 각각이 하나의 알고리즘들이 되겠죠. 그래서 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고리즘들마다 실행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있고 적게 걸리는 것도 있고, 어떤 알고리즘은 절차가 굉장히 많아서 복잡하고,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으로 작성하기 복잡하고, 어떤 알고리즘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기 쉽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해결 방법이 있고 여러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알고리즘 중에서 더 프로그램을 하기 쉬운 것도 있을 수 있고, 프로그램은 쉽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쉬우냐 안 쉬우냐 하고 또 별개로 더 빨리 효율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법, 어떤 알고리즘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 알고리즘을 찾아내고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알고리즘들을 평가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 알고리즘이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알고리즘 과목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과목에서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방법,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방법, 알고리즘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만들어져 있는 알고리즘이 효율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비교 평가, 알고리즘에 대해서 검증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알고리즘이 있다면 그 알고리즘 중에서 더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예제를 통해서 어떤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어떤 알고리즘들이 있느냐 하는 걸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 알고리즘들 간에 어떤 그 효율성의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예제가 제일 큰 숫자를 찾는, 최대 숫자를 찾는 문제를 한번 우리가 해결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예제에 보시는 것처럼 카드에 여러 숫자들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숫자들 중에서 제일 큰 숫자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제일 큰 숫자를 찾는 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해결하는 그 과정, 절차가 알고리즘이니까, 자, 제일 큰 숫자를 찾는 이 문제에 알고리즘이 이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첫 번째 알고리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우리가 만들 수 제일 큰 숫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면 이 카드를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하나씩 하나씩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첫 번째 카드를 보니까 이 숫자가 현재 내가 본 숫자 중에 제일 크겠죠. 그래서 이 숫자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숫자를 보는 거예요. 이 다음 숫자가 내가 기억했던 숫자보다 작으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다음 숫자로 갑니다. 근데 이 숫자가 내가 기억했던 숫자보다도 더 크죠. 그러면 이 새로운 숫자를 기억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숫자를 또 봅니다. 이렇게 해서 차례차례 카드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보면 제일 끝까지 보게 되면 제일 큰 숫자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알고리즘은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찾아간다.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알고리즘. 이 첫 번째 알고리즘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에서 숫자를 하나씩 하나씩 차례차례 비교하는 거죠. 비교해 가면서 내가 본 숫자 중에서 제일 큰 숫자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거나 어디 기록을 해 둡니다. 이렇게 하면서 카드를 하나씩 하나씩 차례차례 비교하는, 차례차례 살펴보는 이런 방법을 차례차례 살펴본다라고 해서 순차 탐색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순차 탐색 방법에 의해서 제일 큰 숫자를 찾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방법으로 죄송합니다. 자, 이 방법으로 제일 큰 숫자를 찾으려면 앞에 있는 숫자부터 제일 끝에 있는 숫자까지 다 차례차례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숫자가 n개라고 치면 n번의 비교를 해야만 제일 큰 숫자를 찾을 수 있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제일 큰 숫자를 찾기 위해서 앞에서부터 하나, 첫 번째 거 보고, 다음엔 그 다음 거 보고, 그 다음엔 그 다음 거 보고,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카드들을 살펴보는 방법, 순차 탐색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제일 큰 숫자를 찾을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제일 큰 숫자를 찾는 알고리즘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제일 큰 숫자가 아니라 임의의 숫자를 찾으려고 합니다. 제일 큰 숫자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숫자를 찾아보려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여러 개가 적혀 있는 카드가 있는데 이 중에 85라고 하는 값을 찾고 싶어요.
자, 제일 큰 숫자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숫자 85라고 하는 숫자를 찾아보고 싶습니다. 자, 이건 이제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느냐. 자, 그거는 아까 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맨 첫 번째 카드가 85냐 한번 보는 거죠. 아니다 그러면 그 다음 카드를 보는 거죠. 아니다 그러면 그 다음 카드. 이렇게 해서 쭉 가다 보면 85라는 값이 나오겠죠. 있다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85가 여기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찾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비교하면서 찾아가는 방법. 아까 얘기했던 순차 탐색 방법이죠. 예. 이 순차 탐색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숫자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 탐색에 의한 임의 숫자를 찾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운이 좋으면 맨 앞에 85가 있을 테고요. 운이 나쁘면 제일 끝에 있겠죠. 평균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 전체 숫자 n개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비교를 해야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임의의 숫자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비교하는 방법, 순차 탐색하는 방법, 이런 방법의 알고리즘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 말고 임의의 숫자를 찾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알고리즘이 지금 여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85라는 값을 찾을 때 어떻게 찾느냐? 카드를 차례대로 앞에서부터 내가 원하는 카드가 나올 때까지, 숫자가 나올 때까지 차례차례 비교하는 방법, 즉 순차 탐색하는 방법, 이런 알고리즘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알고리즘 말고 또 다른 알고리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알고리즘이 있을 수 있냐면 아까는 카드가 숫자가 정렬되어져 있지 않았는데 이 숫자가 크기 순으로 정렬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보면 사전이라든가 사전은 영어 알파벳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단어를 찾지 않습니다. 요즘은 잘 쓰지 않습니다만 전화번호부 책이 있다. 전화번호부 책자가 있다. 그러면 이 전화번호 책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전화번호를 찾을 때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찾지 않죠. 왜냐하면 이 전화번호가 사람의 이름에 가나다 순으로 정렬되어 있어요. 자,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찾고자 원하는 단어가 있을 만함직한 부분을 가운데 열어보는 거죠. 열어봤더니만 내가 찾고자 원하는 단어보다도 더 알파벳 순서상 더 작은 게 나왔다. 그러면 이 뒤에 내가 원하는 단어가 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단어보다 더 큰 게 있다. 그럼 내가 이 살펴본 이 단어보다 더 앞쪽에 있다. 이렇게 해서 다음번에 요 값이 뭐냐, 내가 찾고자 원하는 값보다 작으냐 큰냐에 따라서 앞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날려버리고 뒤에 있는 부분에서 내가 다음 찾는 것을 시도하고, 요것도 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운데 내가 원하는 어떤 지점을 뒤져봐서 내가 원하는 값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필요 없는 부분을 줄여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단어를 찾고 전화번호를 찾죠. 예, 그런 방식으로 역시 내가 원하는 숫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부터 살펴보셨던 이 숫자에서 이 숫자가 만약에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어떤 단어를 찾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순차 탐색은 앞에서부터 하나씩 이렇게 차례차례 비교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아까 앞에서도 보셨던 순차 탐색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다고 하면 이런 순차 탐색이 아니라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전을 찾거나 전화번호부에서 전화번호를 찾는 거나 하는 거와 비슷하게 정렬되어 있다고 치면 어떤 특정 부분에 있는 값을 보고
이거보다 내가 찾고자 원하는 데이터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를 판단해서 다음 검색 범위를 줄여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순차 탐색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 그 효율적인 방법은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다고 치면 앞에서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어떤 임의의 값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화번호부라든가 사전 같은 건 사람이 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어떤 임의의 지점을 이제 시도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좀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가운데 있는 값을 시도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값을 비교를 해봐서 내가 찾고자 원하는 값보다 작다 그러면 85는 절대로 이 앞에는 없는 거죠. 85가 있다면 이 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비교해서 가운데 있는 값이 더 작다 그러면 뒤에 있는 이 절반에서 찾는 거죠. 이 뒤에 있는 절반에서 찾을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가운데 있는 값을 비교해 봅니다. 이 가운데 있는 값이 내가 찾고자 원하는 값보다도 더 작다 그러면 앞에 있는 이 데이터는 날려버리고 뒤에 있는 이 데이터에서 다음 찾는 걸 시도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음번 가운데, 여기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제 가운데 부분 값을 이제 요거라 가정합시다. 그럼 이제 85를 찾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운데를 통해서 다음 탐색 대상을 반을 줄여나가고 반을 줄여나가고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된다면 훨씬 빠르게 내가 원하는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씩 이렇게 탐색 범위를 줄여나가는 이런 방법을 이진 탐색이라고 합니다. 가운데 있는 값을 비교해서 다음 탐색 대상을 반씩 줄여나간다. 반씩 줄여나간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진 탐색이라고 합니다. 이 이진 탐색은 여기 지금 알고리즘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절차로 찾습니다. 일단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정렬이 안 되어 있으면 일단 내가 정렬을 해야 됩니다.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정렬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가운데 있는 숫자하고 내가 찾고자 원하는 값하고 비교를 해서 같으면 이제 탐색이 성공한 것이고요. 만약에 가운데 있는 값이 내가 찾고자 원하는 값보다도 작으면 앞부 K가 더 작으면 가운데 있는 값보다도 내가 찾고자 원하는 값이 더 작으면 앞부분에 반해서 같은 방법으로, 즉 중간을 비교해 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계속 찾습니다. 만약에 내가 찾고자 원하는 값이 더 크면 뒤에 있는 절반에 대해서 같은 방법으로 찾습니다. 이렇게 계속 찾아 나가는 방법, 이게 이진 탐색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순차 탐색하고는 좀 다른 방식의 알고리즘이죠. 자, 이제 또 새로운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어떤 원하는 숫자를 찾는 그런 문제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동전 거스름돈을 거슬러 주는 어떤 문제, 이 문제에 대한 알고리즘을 한번 예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고 돈을 내게 되면 거스름돈을 줘야 되죠. 자, 이 거스름돈을 줄 때 많은 숫자의 동전을 주면 휴대하기도 불편하고 무게도 나가고, 그래서 거스름돈을 줄 때 똑같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이 거스름돈을 주는 동전의 숫자를 적게 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 물건을 팔고 거스름돈을 줄 때 가장 작은 숫자의 적은 개수의 동전을 거스름돈으로 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사고 남은 거스름돈이 730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730원을 10원짜리 동전을 주면 73개 동전을 줘야 되죠. 그러면
이 동전 숫자가 많으니까 10원짜리로만 쫙 주면 손님이 싫어하겠죠. 그래서 동전 개수를 더 줄이려면, 동전 개수를 가능하면 줄이려면 이 730원에 대한 거스름돈을 500원짜리 동전을 한 개 주고, 그러면 이제 230원이 남는 거죠. 100원짜리 동전을 두 개 주고, 그러면 이제 30원이 남죠. 그러면 이제 10원짜리 3개 동전을 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6개의 동전으로 거스름돈을 줄 수가 있어요. 10원짜리 동전을 주게 되면 이렇게 73개나 줘야 되지만, 이렇게 주게 되면 6개로 줄 수가 있죠. 이렇게 최소 개수의 동전으로 거스름돈을 주는 방법, 그렇게 최소 개수의 동전으로 거스름돈을 주는 문제에 대한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거스름돈을 똑같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거스름돈을 주는 동전의 개수를 적게 주느냐? 그 방법은 동전의 금액이 액면가액이 큰 동전부터 이제 먼저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의 그 원리입니다. 자, 동전의 개수를 적게 주려면 어떻게 하느냐면 거스름돈을 줄 때 액면 금액이 큰 동전부터 차례차례 준다 라고 하는 이제 알고리즘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730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전들 중에서, 동전들의 종류가 이제 많이 있는데, 동전들 중에서 제일 금액이 큰 동전부터 먼저 주는 거죠. 자, 500원짜리 동전을 준다. 500원짜리 동전을 주려면 730원에 500원짜리 동전 두 개를 못 주죠. 그러면 이제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주게 되니까. 그래서 500원짜리로 줄 수 있는 한 최대한 주는 거예요. 한 개밖에 못 주죠. 그러면 이제 남은 금액 230원에서 그 다음으로 큰 동전, 그 다음으로 큰 동전은 100원짜리죠. 이 100원짜리를 줄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주는 거예요. 230원에서 100원짜리로 줄 수 있는 개수는 최대 2개죠. 그래서 2개를 주는 거죠. 그리고 남은 금액이 30원이죠. 자, 이 30원은 줄 수 있는 제일 큰 동전이 10원짜리예요. 그래서 10원짜리를 줄 수 있는 한 최대한 주는 거죠. 자, 이 알고리즘은 액면가 금액이 큰 순서대로 차례차례 주는 방식. 이게 이제 요 문제에 대한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알고리즘은 거스름 액수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욕심을 내어, 괄호가 쳐져 있는데요. 욕심을 내어 가장 큰 금액의 동전을 계속해서 선택하는 이런 방법으로 처리를 하면 된다. 바로 이런 방법으로 알고리즘을 이제 만들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욕심을 내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문제의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도록 하는 어떤 그걸 만족하는 어떤 그 욕심, 어떤 그 규칙에 따라서 주는 이런 방식을 그리디 방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그리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욕심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단어거든요. 그래서 욕심에 기반한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욕심이냐? 큰 금액을 먼저 주겠다라고 하는 욕심. 그 큰 금액을 먼저 주는 어떤 그런 욕심의 원칙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알고리즘을 그리디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합니다.